예, 안녕하세요. 유튜버 구독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동차 블로거 키훈이 이기훈입니다. 예, 오늘 제가 보여드릴 카탈로그들은 현대 자동차의 대형 트럭들, 그리고 대형 트럭들 카탈로그를 얻으면서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이 동영상을 통해서 모두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뭐 대형 차량은 액시언트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대부분은 제가 알려드릴 카탈로그들이 제가 슈퍼트럭부터 카탈로그를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현대 슈퍼트럭부터 카탈로그를 모으기 시작했기 때문에 현대 슈퍼트럭부터 트라고 액시언트에 이르는 장장한 카탈로그 수집 비화와 그 이야기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2003년도부터 이제 카탈로그를 다시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트럭은 얼마 없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모았던 트럭 카탈로그가 지금은 좀 이게 자료 상태가 그렇게 많이 좋진 않은데 현대 슈퍼트럭이었어요. 2003년도에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제 손에 들어왔던 화물차 카탈로그가 현대 슈퍼트럭이었어요. 현대 슈퍼트럭이 어떤 트럭이냐면은 1997년도에 출시했던 현대의 간판 대형 트럭인데 이게 미쓰비시 기반으로 만들었던 후소 91A 그 차량의 후속 차량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테이프가 왜 붙어 있냐면은 제가 이제 하도 펼쳐보다 보니까 이게 좀 카탈로그 상태가 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공테이프 해가지고 이렇게 옆에 스테플러 부분에다 제가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 당시에 트럭 카탈로그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도 트럭들도 상당히 잘 나온 편이었어요. 물론 이제 승용차 같지 않고 그냥 영락 없는 트럭이었는데 영락 없는 트럭이었지만 이제 대부분 승용차처럼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보여요. 사실 뭐 이런 트럭들이 나왔을 때가 거의 한 2002년도에서 한 2003년도인데 2003년도까지만 해도 이런 트럭들은 대부분 차값도 뭐 한 9천 초반대 정도 나갔는데 아마 한 9천은 아니고 한 7천에서 한 9천 정도는 나왔을 거예요. 뭐 25톤 화물차도 거의 한 9천에서 한 2억은 좀 넘었을 거고 또한 이런 트럭들은 아직도 현역으로 다니는 차량들도 있습니다만 2019년 현재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는 미세먼지가 발생되면 5등급 차량들이 운행을 못합니다. 이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이 차량은 아무리 DOC 즉 DPF가 있어도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서울 같은 수도권에도 진입할 수 없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역사가 오래됐는데 제가 당시 수집할 때가 2004년 1월 원래 중학교 1학년이 아니라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가 15살 때니까 15살 때부터 이제 화물차 카탈로그들이 제 손에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당시에는 이제 카탈로그 신청하기가 좀 여의치 않았던 게 제가 이제 시골에 살았었기 때문에 이 카탈로그들을 얻기 위해서 이제 우편으로 이제 보내달라고 전화로 신청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제가 SNS가 발달된 상태도 아니었고 시골 같은 데서 또 올라가려면은 또 버스 타고 올라가려면은 시내버스 타고 갔다가 고속버스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인터넷으로 제가 카탈로그 신청을 했었어요. 그러고 2004년 이후에는 이제 제가 일반 화물차 영업소에서도 제가 카탈로그들을 하나둘 얻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포터는 제가 뺄게요. 당시에 이제 모았던 카탈로그들은 대부분 대형 트럭 지점에서 모은 게 아니라 일반 대리점에서 가져왔던 카탈로그들인데
왜냐하면 이 카탈로그들은 대형 트럭 지점에서 이제 대부분 다는 아닌데 몇 개만 갖다 놔요. 그래서 이 카탈로그들은 제가 가져오는데, 이 파워트럭이 그 주인공인데 2004년도에 현대가 메가트럭이랑 이제 슈퍼트럭을 이제 풀체인지를 시켰어요. 풀체인지는 아니고 이제 페이스리프트라 했는데, 그 라디에다 그릴이랑 이거 다 바꿔가지고 이 슈퍼트럭 기반으로 이 파워트럭이라는 그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와요. 그 당시에도 이게 겉에만 좀 많이 바뀌었지 안에는 구성이 그렇게 달라진 부분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만 바꾼 거기 때문에 안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 그 당시에도 이게 당시에 2004년도에 만든 건데, 2004년도에 나왔던 것들은 대부분 유로 2에서 지금 3로 넘어가는 시점이었거든요. 그 당시 3로 넘어가는 시점에 나왔던 카탈로그이기 때문에 이 카탈로그들은 대부분 오래됐죠. 한 2004년 7월이니까 그 당시에 나왔던 화물 차량들은 대부분 DOC만 들어갔던 터보 인터쿨러 엔진이었어요. 뭐 커먼 레일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2005년도쯤에 제가 그때도 이제 시골에서 자전거 타고 나와가지고 카탈로그들을 이제 다 얻었었어요. 그 당시에 뭐 뉴파워 트럭 이런 차들도, 이거는 이제 해마다 연식마다 자꾸 사양이 바뀌어요. 뭐 신사양이 추가되거나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그 사양들도 몇 가지 더 추가가 된 모습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탈로그들은 그것을 다 전부 반영은 합니다만 가격표에서는 이제 깨알 같은 글씨로만 써져 있어서 못 알아보는 분들이 더 많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카탈로그들도, 트럭 카탈로그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잘 구하는 카탈로그는 아닙니다. 뭐 일반인들보다는 오히려 수집가들에 의해서 더 많이 구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카탈로그들도 대리점에 가서 소장님을 꼬시지 않는 한은 이 카탈로그를 구하기 힘들다는 거죠. 물론 일반 지점 사무실에 가면은 이런 카탈로그들이 한쪽에 한가득 쌓여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GM 대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대우 자동차 있을 때도 그 일반 승용 영업소 가면은 대우 트럭 카탈로그랑 버스 카탈로그랑 같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도 뭐 버스 카탈로그만 모았었지만 트럭도 조금은 있었는데 그때 다 버렸으니까. 그리고 2007년도 되면서 그때 이제 현대 트라고가 본격적으로 국내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 나왔던 현대 트라고 같은 경우에는 대형 트럭인데, 이 트라고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서 이제 독자 개발한 트럭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거를 뉴 파워 트럭에서 어느 정도 뜯어 고쳐 가지고 만들어서 자기네 독자 개발 트럭이다 라고 내세운 트럭인데, 얘는 그래도 풀체인지는 거의 실내에서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원래는 이제 겉에는 이제 페이스리프트였는데 속을 뜯어보면은 속은 진짜 운전석 이런 데는 거의 풀체인지였어요. 왜냐면 유니버스랑 같은 부품들을 썼기 때문에. 근데 이 차들도 지금 현역으로 다니고는 있지만 이 차들 역시 지금 5등급이거나 5등급 아닌 차들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배출가스 등급 자체를 보면은. 이 차량들도 아직 현역으로 좀 많이 다니고 있지만, 제가 예전에 일했던 한화큐셀 그 안에 협력업체에서 봤을 때도 그 천일 쪽에 그 태양광 싣는 차들이 있었거든요. 그 윙바디 차들이 대부분 파워트럭이었어요. 그 차들도 아직까지 현역으로는 잘 다니고 있어요. 10년 넘어도 잘만 다니고 있어요. 얘가 이제 2007년도에 제작했던 카탈로그고요. 2007년 2월. 그리고 현대 파워트럭도 이때 이제 체인지를 했는데, 이 모델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이 모델들이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모델을 지금까지도 우려먹고 있지만 그 위에서 봤던 트라고의 신뢰가 고스란히 적용된 차량이에요. 물론 물론 이 대시보드는 그대로지만, 물론 메가트럭도 마찬가지예요. 메가트럭은 2009년 이후인가? 한 2010년도부터 내부가 다 어느 정도는 바뀌어서 나왔으니까 그 차들도 한 10몇 년 됐으니까 많이 우려먹었죠. 당시에 제가 이 트라고 카탈로그는 어떻게 얻었냐면요. 이 두 카탈로그는 2007년도 서울 모터쇼에서 이제 현대자동차 상용 부스에서 얻었던 카탈로그들이에요. 2007년에 첫 모터쇼 갔을 때 어떤 카탈로그들이라 상당히 가치가 있는 카탈로그들이에요. 또한 이 카고트럭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은 언제 얻었냐면은, 이거는 제가 신청해서 얻은 거다. 이건 트라고, 이거 2006년도 9월, 이거 제 초창기형 카탈로그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두꺼운 것도 나왔고 얇은 것도 나왔는데 저는 이제 얇은 걸로 줬거든요. 이게 2006년 9월인데 런칭 초기입니다. 그리고 이 카탈로그들로 넘어오면서 이제 2008년식부터는 현대차가 엔진을 싹 바꾸기 시작해요. 뭐 건설 트럭이라든지 카고 트럭, 트랙터 죄다 엔진을 바꿨어요. 이때부터는 제가 이제 대형 트럭 지점에 가서 카탈로그를 얻었는데, 아마 이거 2008년형은 제가 아마 거래해서 받았을 거예요. 제가 돈 주고 샀거나 아니면 나눔으로 받았을 거라고. 그리고 건설 트럭이라든지 카고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대형 지점에서 직접 얻었어요. 제가 2009년도 이후부터 대형 지점에 이제 직접 들어갔어요. 대형 지점이나 트럭 지점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카탈로그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딱히 특화된 매장도 없어서 그 대형 지점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카탈로그를 받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가 거 가서 받아오긴 하거든요. 2007년에서 한 2009년도에 나온 차들이 대부분 이제 그때 이제 엔진이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뭐 파워텍 엔진도 거의 한 460마력으로 올라갔고, H 엔진이라고 이제 예전에 옛날에 Q 엔진이라고 있었어요. 그 현대 Q 엔진 자체도 옛날에 이제 미쓰비시에서 개발한 엔진인데 그걸 이제 국내에서 개량해서 썼던 엔진들인데, 지금은 이제 H 엔진이라고 그 신형 이제 엔진을 갖다 쓰고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유로4였죠. 유로4 기준으로 거의 그 엔진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대우차도 얄짤 없었죠. 그 차들은 역시 얄짤 없었고, 그리고 2009년 이제 2010년에 넘어가면서 차들이 하나둘 변하기 시작하는데, 트라고가 이때가 가장 절정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때 이제 2010년, 2011년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까지 들어가는데, 내비게이션은 뭐 인대시 형태가 아니라 다 어떤 방식이었냐면은, 그 당시에는 인대시가 아니고 대부분 요 위에 모니터를 갖다가 박아놨어요. 뭐 그 당시에 USB도 없었고, 그 당시 차들은 다 USB도 없었어요. USB도 없었고 대부분 뭐가 있었냐면은 AUX 옥실레이트 단자, 그런 단자들만 있었고, 그런 이제 USB 단자 이런 거는 제일 나중에 들어갔어요. 그 차들은 나중에 적용이 됐고, 뭐 프로토 에어컨은 뭐 진작부터 적용했습니다만, 또 수동 변속기도 거의 8단 16단 짜리 변속기도 들어갔었고, H 엔진도 거의 한 460마력까지 올라갔어요. 440에서 460까지. 그리고 자동 변속기도 이게 완전 풀자동이 아니고 반자동이었어요. 뭐 ZF 아스트로닉 이런 거 12단짜리 그런 것들은 다 반자동이었습니다. 대부분 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뭐 뉴파워 트럭이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지금은 이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 차들은 아직까지 현역에서 많이 활약하고 있는 차들인데, 뭐 속된 말로 하면 사골이에요. 사골 트럭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아직까지도 욕을 먹고 있는 실정인데,
이제 2013년도에 현대가 액션트라는 이제 완전 독자 개발 대형 트럭을 내놓게 돼요. 그 당시에 이제 카탈로그를 얻는 것도 어떻게 얻었냐면은 그 당시에 있던 차들은 대부분, 이건 이제 2012년형이고 구형이거든요. 구형들도 대부분 제가 현대 서울 동부 트럭 지점이라고 있어요. 그 강동구 그 성내동에 현대 모터프라자 안에 있는 거, 그 성내지점 건물 안에 있는 거, 그 건물 안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카탈로그들이었는데, 그거랑 이제 남부 트럭 지점에서 대부분 이제 이걸 얻었어요, 이 카탈로그들을. 그래서 대형 트럭들 카탈로그 얻을 때 보면은 다 뭐 저기 일반 대리점에서도 좀 얻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얻은 것들은 대부분 어디서 얻었냐면은, 액시언트부터는 거의 대구에서 카탈로그 얻었어요. 대구 트럭 지점에 가서 다 얻었어요. 요 세 개를 다 액시언트. 이 당시에는 이제 트라고 액시언트를 했는데, 지금은 트라고 액시언트가 아니라 그냥 액시언트로 바뀐 게 2015년도인데, 2013년, 2014년은 건설 트럭밖에 없는 게, 이 당시에 제가 카탈로그 얻는데도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때 남부 트럭 지점 갔을 때 건설 트럭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나머지는 다 구형을 주더라고요. 하도 이제 이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원래 이제 이거 트랙터 카고도 다 있는데, 나머지는 다 없어요. 이게 액시언트 자체가 당시에도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물론 이제 수입 트럭한테는 밀렸지만, 그래도 아직까진 건설 현장에서는 얘들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트라고 액시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만 해도 거의 한 유로 5 기준으로 엔진이 나왔어요. 근데 어디서 달라졌냐면은, 2015년을 기점으로 유로 6 엔진이 장착이 됐고, 카탈로그 디자인까지 싹 바뀌었어요. 당시에 나왔던 이제 트라고는 이제 이름이 사라지고, 액시언트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독립이 되면서, 카고 트럭의 범버 디자인이라든지 사양 변경이 꽤나 많이 이루어진 케이스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얻었냐면은, 저는 이제 이거 얇은 거는 다 지인분한테 부탁해가지고 거의 택배 상자로 왔어요. 이건 다 거의 다 택배 상자로 왔다고. 그리고 이런 카탈로그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현대가 2015년도에 승용차 카탈로그들 디자인 바뀔 때 이 디자인 다 바뀐 거란 말이에요. 이 카탈로그들이. 액시언트도 그렇고 대부분 유로 6를 기반으로 해서 카탈로그를 제작을 했어요. 당시에 뭐 27톤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유로 6 기준으로 만들어가지고 파워텍 엔진이라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는 L 엔진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당시에 이제 520마력이었는데 유로 5까지는 540마력으로 출력이 더 올라갔어요. H 엔진도 뭐 410마력 이렇게 들어갔고, 이 엔진 자체도 이제는 L 엔진, H 엔진, 대부분 알파벳 이니셜로 엔진 이름을 장명을 하더라고, 현대자동차가. 당시에 이제 액시언트가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에어백 적용됐다고, 이제 국내 최초로 에어백 적용됐다고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사실은 이게 수입 트럭에서는 원조가 이제 벤츠나 볼보 트럭에 이제 에어백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벤츠, 볼보, 스카니아, 그런 트럭들이 대부분 에어백 들어간 트럭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물론 지금도 좀 있긴 한데, 이제 일부 차량 빼고는 거의 에어백이 다 들어가는 시점인데, 지금은 웬만한 차들은 다 에어백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런 차들은. 건설 트럭도 그렇고 카고 트럭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래요. 뭐 트랙터라든지 대부분 그렇게 들어가니까, 대부분의 트럭들은 이제 2범퍼를 쓰는 트랙터가 좀 많고, 하이루프 트랙터는 이제
경부고속도로 쪽으로 가야지 더 많이 봐요. 경부고속도로나 그 화물차 휴게소 같은 데 가야지 더 많이 보는 것들이라서. 그리고 중간에 엑시언트랑 메가트럭이 스페셜 에디션이 나오죠. 이 뭐 사자 데칼이라든지 피닉스 이런 데칼들이 이제 많이 엑시언트에 적용이 돼서 나온 차량들이 좀 몇 대 있어요. 그리고 메가트럭에 데칼 붙인 건 전 한 대도 못 봤습니다. 진짜예요. 나머지 이제 엑시언트 차량들만 다 봤어요. 엑시언트 차량들은 그 트랙터도 진짜 간지나게 만들더라고요. 이것도 대부분 어떻게 얻느냐면은 거의 트럭 지점에서 거의 다 얻었어요. 저는 이제 남부 트럭 지점을 가장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남부 트럭 지점이 현대 본사랑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거든. 그리고 2016년식까지는 대부분 이렇게 나왔는데 2017년식 이후는 처음엔 제가 카탈로그 신청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얻었느냐, 나중에는 이거를 이제 제가 원래 제천 엑시언트 스페이스가 생기면서 이제 처음에 신청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직접 가가지고 얻어왔는데, 이 카탈로그들은 대부분 이제 제천 트럭 지점에서만 얻게 되니까 서울까지는 올라갈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는 웬만하면 안 올라가고 대부분 이제 엑시언트 스페이스에서 얻어오게 됐어요. 왜냐면 저는 충주기 때문에 제천이 가장 가깝거든요. 제가 직접 차 끌고 가서 얻어옵니다. 이때부터도 엑시언트는 엔진이 L 엔진으로 이름이 다 싹 바뀌어버려요. 그 대신에 이제 그때부터 시승차까지 생기기 시작했는데, 대형 트럭 시승차들은 와, 저 그때 타봤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 대형 트럭 카탈로그들만 얻으면은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거기다가 2018년식까지는 화물차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엑시언트가 뭐 와이드 범퍼, 미드 범퍼, 스탠다드 이렇게 범퍼 3가지 종류가 나왔고, 이때까지는 이제 차들이 계속 이제 꾸준하게 나왔는데, 아직 이제는 이제 완전히 밀리더라고요. 그 엑시언트가 뭐 사양들도 봤을 때는 다른 차들에 비해서 그렇게 뒤지지 않는 사양인데도 불구하고 단양 이쪽에서는 많이 밀리는데, 이 카탈로그들도 이제 청바지 패턴으로 싹 바뀌어 버렸어요. 당시에 이제 이 일반 승용차처럼 이제 하얀 패턴이었는데, 이제 현대 트럭이랑 승용차랑 완전히 이 디자인을 다르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카탈로그들도 그렇고 이제는 트럭 버스도 따로 팔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고, 그러고서 2019년 올해죠. 올해부터 이제 1월에 엑시언트 프로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구경을 갔다 왔어요. 엑시언트 프로 구경하러 제천 갔다 왔는데, 그때 가가지고 이제 카마스터 분이랑 이제 노가리 뜨다 보니까 2층 사무실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거기 이제 엑시언트 스페이스라는 그 전시장 옆에 2층 이제 대형 트럭 지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서 가니까 카탈로그 종류별로 다 챙겨주더라고요. 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형 트럭 카탈로그들은 특히 이거는 이제 초판이에요. 초판이고 나머진 다 이제 다르게 나와요, 디자인도. 근데 이 카탈로그들 종류가 3가지가 있었어요. 총 7가지구나. 얇은 거랑 두꺼운 거, 그리고 합본. 이렇게 이 카탈로그들이 있으니까 카탈로그 수집할 맛이 상당히 났던 거죠, 제 입장에서는. 지금 스카니아도 제가 2003년부터 모았는데 지금까지 다 갖고 있어요. 뭐 볼보 트럭은 중간중간에 못 모은 게 더 많았고, 만도 좀 있고, 벤츠 트럭도 중간에 못 모은 것들이 더 많아요. 최신 버전은 겨우 제천 가서 얻은 거라. 나머지 카탈로그들은 이제 차후에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대형 트럭 카탈로그들이 이게
바깥에서 실차는 완전 생계형이에요. 생계형인데, 근데 얘는 또 달라요. 이 카탈로그를 보는 순간 이 트럭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 카탈로그들은 제가 지금까지 모아온 산물입니다. 이런 것들 언젠가는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제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도 생길 테고, 이 카탈로그 수집 경로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관심이 높으신 분들한테만 이 카탈로그를 수집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물론 언젠가 제가 나이 먹으면 이제 이걸 나눔을 하든지 아니면은 박물관에 기증을 할 거거든요. 현대 이제 본사 같은데. 그래서 이런 건 제가 잘 간직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 트럭 카탈로그에 대한 비화야 첫 번째 현대 트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많은 카탈로그들을 얻기까지 이제 제의 노력도 있었고, 뭐 카마스터 분들께서 또 잘해주시고 하니까 이렇게 많은 카탈로그들이 제 손에 들어온 거고, 언젠가는 이제 이 노력이 가격으로 대갚아줄지 그거는 제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트럭 카탈로그들에 대한 비화 첫 번째 현대 트럭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볼보나 이제 만트럭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그 전까지는 뭐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고요. 나머지는 덧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자동차 블로거 이기훈이었습니다.